자, 화제 인물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NS에 계속 글을 올리면서 저희가 보도를 안 해드리고 싶어도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은 이런 내용들로 전해드립니다. 상처 준 사람 잘못. 최준희 씨 생각으로는 상처 준 사람을 외할머니로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하정은 평론가? 준희 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할머니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벽처럼 주관적으로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무렵에 자신의 주 양육자, 그러니까 그 이모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분과 자기 사이를 외할머니가 갈라놓은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준희 양한테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벗어나서 미국 유학을 가라고 등을 떠밀고, 네. 그리고 그것을 말리는 주위의 최진실 씨 친구들한테 막 욕을 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에서 적응을 못하고 바로 돌아왔죠. 돌아온 다음에 준희 양은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자꾸 외할머니는 그러지 말고 국제학교 가라고 공부하라고 계속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준희 양은 연예인 하고 싶은데 연예인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러니까 저 외할머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이렇게 좀 어린 마음에 생각이 돼서 네. 외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경찰이 출동을 했던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준희 양이 미성년자니까 경찰도 뭐 사건에 대해서 파악은 한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아동 학대라든지 폭행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죠. 이 준희 양의 예전에 올라오는 거는 뭐 옷걸이를 뭐 때리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로 문제, 국제학교를 가는 게 맞는지, 연애 활동하는 게 맞는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네. 그건 뭐 아이의 진로와 보호자 간의 어떤 의견의 차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정말 준희 양에게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경찰은 조금 들여다보려고 하겠죠. 예. 최준희 양은 다시 이제 새 글을 오늘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댓글을 달면서 또 시를 올리면서 본인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에 이제 그 아이디가 1968 애덜트인데 1968이 이제 엄마 고 최진실 씨의 태어난 해죠. 예, 그래서 그건 걱정이 되는 건데 그 준희 양이 글을 쓸 때도 보면 뭐 최진실의 딸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어머니하고 계속 결부를 시키고 네. 본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도 굳이 아이디를 어머니 그 생년으로 1968이라고 계속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한 듯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좀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감수성인데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까봐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준희 양이 이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댓글로 사람들한테 뭐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자체가 네티즌들에서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 걸 지금 약간 좀 분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하나 다 보면서 지난 주말에도 제가 지금 기사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이러면 점점 더 준희 양이 좀 불안정해질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또 다행히 어제 보도가 나온 것이 준희 양이 지금 입원 절차를 밟고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몸도 두통도 나고 몸도 안 좋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일단 입원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면 그것은 좀 다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SNS와 대중과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 건 좋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댓글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내용들은 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최준희 씨는 엄마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위안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그 이영자 씨, 그다음에 또 그 최진실 씨가 나와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기가 그 폭행 당한 걸 이모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진실은 양쪽에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 돼요. 최준희 양이 지금 어린 나이에 저는 모든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서 엄마도 사실 댓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빨리 분리를 해서 저는 아동심리 전문가들이 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 경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에 직접 못 가더라도 아동심리 전문가나 또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찾아내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해서 이 가정사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따르는 거는 뭐 이모 할머니라는 분도 있고 또 홍진경 씨 그다음에 이영자 씨, 뭐 이소라 씨 이렇게 따르는데 어쨌든 지금 미성년자인 최준희 씨의 법적인 보호자는 외할머니인 거잖아요. 외할머니죠. 근데 난 외할머니하고 살기 싫어. 나는 이 이모들하고 살 거야. 나 놔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글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뭐 결국 그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친권에 대한 박탈 이런 것들까지 가는 건데 검찰에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아동학대 사건 우리 잠깐 연희선 사건 브리핑에 보면 검찰에서 친권학대 소송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것도 뭐 그렇게 만약에 이건 정말 가정 만약에 그 가정 폭력이 드러났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갈 거는 지금 단정하기 좀 어렵고요. 아직 사실관계가 나온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최준희 양의 심적인 상태가 조금은 외할머니한테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제가 뭐 외할머니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최준희 양이 조금 심리적인 좀 불안 상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조금 냉각기를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주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많이 겹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함께 사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 1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경북 구미시청 선산출장소 거기에 이제 그동안 비공개되어 있던 사무실이 공개됐는데 거기에서 그냥 무더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5천여 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관리를 물론 잘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저게 관리가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 어쨌든 좁은 공간에 5천여 점의 물품들을 놔야 되니까 꽉꽉 차여놔야 되고 물론 온도와 습도를 많이 지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건 어쨌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개인 물품이고요. 그 물품 중에는 기록물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물론 그 당시에는 대통령 기록물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그냥 뭐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법이 정해지고 통과된 이후라면 저게 당연히 대통령 기록관실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게 잘 관리되려면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것도 국가적 자산이에요. 저것도 기념관을 만들더라도 저는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하는 거 마치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고 구미시가 저걸 운영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지방자치단체가 전직 대통령의 유품들이나 유물들을 관리하고 그게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지금 조사도 안 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는지도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는데 자세한 목록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옮겨주는 게 맞다. 개인 물품으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구미시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걸 갖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유품이라고 하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양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재근 평론가 지금 물품들이 참 궁금한데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되니까 야 저런 것도 있었어 하는 게 있는데 그 물품 목록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뭐 이런저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미국 유명 브랜드 시계 이런 것이 있고 물소 가죽 슬리퍼, 슬리퍼, 물소 가죽, 빅 기념 지퍼라이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뭐 이렇게 고급 명품 시계나 골프 가방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굉장히 검소하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게 좀 사치품도 있긴 한 것 같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저가 제대로 알려진 적은 없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면서 소탈한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됐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또 저희 정권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미지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간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거나 거의 뭐 18년 정도를 최고 통치자로 일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은 그 당시로서는 뭐 최고급 물품들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물소 가죽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최고급 어떤 시계 뭐 골프 가방도 뭐 외국제 독일제 골프 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뭐 이런 게 발견됐는데 오늘 오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에
기념관에 테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 사진입니다. 네. 기념 도서관 돼 있는데 저게 빨간색으로 개 땡땡 이렇게 욕설을 막 스프레이로 빨간색으로 막 해놨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유품이 발견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분 나쁜 또 반대 사람이 저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저건 사실 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죠. 예. 문제가 된 거, 지금 탄핵이 되고 재판받고 있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 아버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 어떤 과가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도 있고, 뭐, 유신 독재의 과, 예. 하지만 산업화의 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평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아버지인 만약에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만 저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저게 또 하나의 연좌자 아니겠어요? 저건 사실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하면은 과거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 직접 대화를 했던 그 육성이 공개됐던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육성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에는 힘이 있어야지. 청년한테 힘이 없잖아요. 한다고 만나는 거. 끌고 나가야 돼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쁨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근데 그 워싱턴 기념관은 거기는 뭐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요? 대통령 근데 이제 그런 거 많이 봐야 저희가 이제 동네에는 되거든요. 저렇게 이제 절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똑같은 재판에 서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 지금 과거를 회상해 보면 저때 그러지 말았을 걸 하는 아마 회환이 몰려올 거고 아버지 아마 관련된 기념관 테러 소식이 들렸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슴이 좀 메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진작에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